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자, 오늘은 2강 하겠습니다. 출제순위 3위부터 볼게요. 자, 출제순위 3위 가보 을미개혁. 자, 1894년 6월부터 1895년 9월까지네. 이 가보 을미는 같이 붙어있죠. 왜 붙었냐면 같은 연장선이거든요. 흔히 3번 됐어요. 1차, 2차, 3차를 말합니다.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그래서 1차, 2차를 합쳐서 가보개혁이라고 그러고요. 3차 개혁은 감육개혁이 아니라 을미개혁입니다. 예. 지금 웃고 계시죠? 네. 자, 먼저 1차 가보개혁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은 이제 1차 가보개혁은요. 자, 그 배경이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위해 청일 양군이 국내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서 그 들어온 다음에 이 고종이 나름대로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경복궁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강요하죠. 교정청을 없애고요. 더군다나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런 내후외환의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것이 가보개혁입니다. 자, 내용은요. 1차 김홍진 내각이죠. 그래서 1차 김홍진 내각에서는요. 먼저 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군국기무처. 그래서 또한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정치 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또 팔아문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중앙정치는 의정부 6조죠. 근데 이 6조를요. 팔아문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또 노비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또 개국기원을 사용했다. 개국기원은요.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이죠. 그래서 1392년부터 세는 거예요. 개국 1년, 개국 2년 이렇게. 그래서 1894년 그래서 1894년은 개국 503년이죠. 조세 급납파랑 뭐냐? 급납파는 이제 모든 세금을 이제 화폐로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근대적으로. 그리고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반포하고요. 또 재정 업무를 탁지 암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연좌제를 폐지하고요. 도람형을 통일,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라는 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가보 을미개혁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차예요. 왜? 신분제와 과거제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특히 신분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요. 배경은 이때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 일으킵니다. 왜? 일본군 때문에. 그래서 2차 봉기 일으켰고 때마침 대원군이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때도 청일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 전세가 일본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는 일본이 이제 1차 가보개혁 때보다 이제 2차 때는요, 더 심하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주도는 2차 김홍직과 박영후입니다. 박영후는 대표적인 친일파 급진개혁파죠. 급진개혁파. 그래서 이 김홍직과 박영후 연립 내각이 수립되어서 2차 가보개혁을 추진합니다. 우선 군국기문처를 없애고 중조원을 신설했다.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방관은 행정과 재판을 같이 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삽도 있죠, 삽도. 근데 분리시켰다. 행정권 따로, 사법권 따로.
또 고종이 이제 홍보십사서를 반포합니다. 청해 의정관계 청산,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등용, 죄송합니다. 군사와 교육제도를 개혁. 일본의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또 의정부를요, 내각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교육 입국 조서를 공포, 지덕체와 전인교육을 강조했다. 죄송합니다. 한성사범학교와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공포했다. 그리고 훈련대를 설치합니다. 그 훈련대 2개 대대와 시위대 2개 대대를 작지만 설치하고요. 또 지방제도 있어 조선 왕조의 팔도, 이 팔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로 바꿉니다. 또 우편 업무를 재개합니다. 왜? 갑신정민 때문에 우편 업무가 중단됐죠. 다시 한번 이때 이제 다시 우편 업무를 재개했다. 자, 3차 개혁은 이제 을미개혁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이 사건 2차 가복 뒤에요. 이 뒤에 그 청일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청일전쟁이 이기잖아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빼앗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 독프로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야, 왜 뺐냐? 요동반도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주라 라는 걸 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삼국 간섭.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결국 그 요구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삼국 간섭 이후로 이제 칠러파가 등장해요. 그죠?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칠러파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친미파도 이 3차 내각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 3차 김몽진 내각이라고 그래요. 그러자 일본이 결국 이 을밀사변을 일으키죠.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4차 내각이 출범해요. 4차 김홍진 내각. 그래서 다시 친일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한 게 을미개혁이에요. 4차 김홍진 내각에서 한 게 을미개혁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단발령 공포. 그죠? 머리 상투로 자르는 거예요. 머리 자르면 안 되죠? 머리 자르면 죽는 거죠. 상투로 자른 겁니다. 이 상투는 우리 유교 문화의 상징이죠. 근데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을미위병도 일어나죠. 건양이라는 연호와 태양력을 사용했다. 그 전까지는 태음력이었어요. 음력 사용했는데 이제 을미개혁을 이후로 이제 태양력, 양력을 사용했다. 의정부를 부활했다. 그리고 소학교령을 반포했다.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했다. 그죠?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영효 체포 사건 있죠? 이 박영효 체포 사건은 교재 잘 나와있지만은 이 박영효 체포 사건이 그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박영효가 당시 칠러 정책을 추진하던 고종과 명성황후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했던 사건입니다. 아무튼 가보 을미의 의의는요, 개화파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신분제 폐지. 선생님 여기서 개화파는 누구예요?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죠. 예. 그 신분제 폐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다. 봉건적인 체제를 타파하려고 했다.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일본이 강요를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도 많이 반영됐긴 했습니다. 한계점은 일제가 침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요한 개혁에 불과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들의 입맛에 맞게 미리 이제 그런 체제를 바꾼 거죠. 우리 체제를. 일본이 더 침략을 더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민중과 유리된 개혁이다. 왜?
특히 어느 문제가 없었어요? 토지 분배. 토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토지 제도와 군사제도 개혁이 미흡했다. 당연하죠. 특히 군사 같은 거는 당연히 개혁을 안 하겠죠. 왜? 그렇게 크게 안 했죠. 네, 왜냐? 그러면 일본한테는 자기 적이 생기는 거 아니야? 군대가 만들어지면. 그죠? 물론, 을미기역 때는 뭐 친위대, 진위대를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만든 건 아니었겠죠. 아무튼, 토지나 군사제도 개혁이 미흡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8년도 지방직 2회 문제네요. 하반기 때 문제네요. 다음 내용 중 가부개혁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아닌 것. 기억. 왕실과 일반 행정이 제도적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그렇죠.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켰잖아요. 왜? 왕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맞네요. 니은. 공노비가 해방되고 노비 세습제가 철폐되었다. 공노비가 해방된 것은 벌써 그 전에 있었죠. 순조 때 19세기 초반 순조 때 중앙관청의 노비, 관청의 노비니까 공노비죠. 관노비죠. 거기서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노비 세습제가 철폐된 것은요,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가 되잖아요. 그 세습이잖아요. 근데 노비 세습제가 폐지된 것은 1886년입니다.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은본위 합해제와 조세 급납화가 실시되었다. 1차 개혁 때 맞습니다. 니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2차 개혁 때네요. 맞습니다. 미음. 군비 강화를 위하여 오군영이 다시 설치되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틀렸네요. 답은 니은과 미음이 틀렸으니까 이게 답이네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11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도 잘 나오죠? 시기순, 나열하시오. 순서, 물론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도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연도는 외우면 좋습니다. 뭐 세세한까지 외울 필요 없지만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건, 꼭 알아야 되는 사건은요, 꼭 반드시 연도 정도는 연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과거제도와 신분제도를 폐지한다. 1차 개혁이죠. 1894년 1차 가부개혁. 니은. 군대는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을미개혁이죠. 1895년 을미개혁. 디귿. 지방제도는 전국을 23부로 개편한다. 2차 가부개혁. 1894년이죠. 리을.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한다. 지계란 것은 토지 소유권이에요. 이것은 대한제국 때죠. 1899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199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야? 니을은 제일 나중이겠죠. 그러면은 기역, 디귿, 니은, 레오. 다시 한번 기역, 디귿, 니은, 레오. 레오. 그래서 답은 2번이 좋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럼 바로 출제순위 4위 신라 중대의 불교 사상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 시대를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상대, 중대, 하대. 누구에 의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해서 왕실의 혈통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중대는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 하대는 선덕왕부터, 선덕여왕 아니에요. 선덕왕, 그죠? 김양상, 선덕왕부터 마지막 병순왕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라의 전성기, 그러면은 대체로 신라 중대를 봅니다. 신라 쇠퇴기, 신라 하대. 신라의 상대는 통일 전이죠. 삼국시대입니다.
그 먼저 신라 상대의 통일 전입니다. 불교와 정치를 보면 일단은 이 불교와 정치는 굉장히 밀착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 상대 중 23대 죄송합니다. 23대 덕풍왕 시기부터 28대 진덕여왕 시기는 불교식 왕명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법, 진흥왕, 진평왕, 진지왕, 그죠? 다 법, 뭐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불교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왕즉불을 주장했어요.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물론 물론 구라죠. 예,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죠. 예, 구라죠. 그죠? 그래서, 예, 왕이 곧 부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왕은 신성스럽다. 난 부처야. 나는 부처가 한생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명령을 복종하라. 그런 거죠. 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게. 진종설. 신라 왕실은 부처의 환생이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진흥왕인가? 진지왕인가? 어떤 왕은 자기 부인도 마야부인이라고 그러고, 마야부인 알죠? 마야부인. 마야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식들을 불교식 이름 줬어요. 백반, 이런 식으로. 금륜, 동륜,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왕실을 완전히 부처랑, 부처 가족이야. 그래서 이렇게, 포장했다. 겁니다. 전륜성왕 설화. 그죠? 특히 진흥왕은, 전륜성왕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성왕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동일시했습니다. 불국토 사상. 신라는 불교의 나라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불국사죠? 인왕병, 인왕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불교를 끊임없이 백성들한테 주입시킵니다. 특징, 중앙 집권의 과정에서 불교를 정치에 이용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고승이 나옵니다. 원광, 짜장, 자장, 원효, 의상, 해초, 원측, 진표, 이런 신라 고승들이 있는데 이것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지만 왕의 업적도 외워야 되지만 이런 사람 나오면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어느 시기 때 활동을 했는가, 이 정도만 알면 좋겠네요. 자, 원광법사, 원광. 자, 이 사람 두 가지가 있네요. 활동한 게. 일단은 화랑에게 세속 5개를 가르쳤다.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이신, 살생유택, 임전무택. 어느 사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유교, 불교, 민간신앙, 용기, 용맹성, 이런 다양한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아니, 왜냐면 원광은 불교 승려잖아요. 승려인데 유교도 가르쳤어요. 참 특이한 점입니다. 또 고구려가 신라를 자주 침범하자 진평왕의 명을 받아 수에게, 수는 이제 그 당시 중국의 통일 국가였어요. 통일 왕조 수. 나중에 이제 망하죠. 고구려 때문에. 고구려 침략하다가 수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걸사. 죄송합니다. 제가 살 날이 멀지 않았네요. 자, 걸사표를 보냈다. 612년은 뭐죠? 612년은 살수대첩. 그죠? 걸사표를 보냈다. 그 다음에 자장이죠? 그죠? 자장. 지금은 옛날에는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그랬죠. 표준어가.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또. 짜장면도 된다. 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은 짜장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장대사도 짜장이라 불러야 되나? 그건 아니겠죠. 예. 짜장대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자장 해야 되죠. 자, 자장대사는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십시오라고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그래요.
왜 그러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폐하께서 여왕 폐하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운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신라한테 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라는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황룡사는 언제 만나야지 거죠? 황룡사? 그냥 황룡사. 절. 그렇죠. 이거는 진흥왕 때입니다. 요런 거 참 이게 뭐 사소한 거지만 요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황룡사는 누가 졌을까? 그래 진흥왕. 그러니까 뭐 작은 부분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꾸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별을. 이런 습관이 안 되면요, 나중에, 만약에 시험지 풀 때, 황룡사 구축목탑은 누가 지었지? 황룡사니까, 진흥왕 아니야? 왜? 절도 짓고, 탑도 세울 거 아니야? 같이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흥왕이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탑은 선덕여왕 때다. 그 다음 이제 원효대사가 있네요, 원효. 이 사람은 이제 신라 중대, 이제 통일 신라 이후죠. 물론 이제 걸치지만은.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를 체계화했다. 그리고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는 거죠. 이 신라의 불교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사람이에요. 자, 불교 이론을 종합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화쟁사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신문화쟁론, 대승기신 론소, 금강산매 경론 등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아미타신앙이죠. 아미타신앙. 이 아미타는요, 이제 부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민중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라고 그러죠.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연호가 연불만 외워도 다 극락정토에 간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간세음보살 요것만 해도 글을 모르더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글을 모르더라도 이 연불만 외워도 나무간세음보살 외워도 좋은 세계에 간다. 서방정토에 간다. 극락정토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힘들다 그러면은 나무감샘보살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기 체면이죠, 사실은 자기 체면,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자기 유한.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좋은 거죠. 일심사상 한 마음이죠. 일심사상을 통해 중간파와 유식파의 공유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했다. 그 다음 의상대사. 평소에 굉장히 옷을 잘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의상대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농담입니다. 그냥 의상이에요. 자, 이 사람은 당나라에 유학 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한 전설이 있죠. 당나라에 유학 가서 그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그 선묘가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그 신라로 오는 길에 배가 뒤집혀질 뻔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근데 뭐 용이 되는 선녀가 도와줬다. 뭐 그래가지고 뭐 무사히 돌아왔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죠. 그죠? 원래는 원효하고 여상이 당나라 유학 가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 어떤 잠을 잤는데 원효가 문득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아우 시원하다. 아우 이 참 물이 맛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게 무슨 물이었어요? 그렇죠. 제주 삼다수였죠. 농담입니다. 그게 아니라 해골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효가 깨닫는 게 있죠. 아하 그렇구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렸구나. 내가 굳이 당나라에 가서 배울 필요 없다. 다 똑같다. 당나라든 뭐 어디든 내가 뭐 당나라 가서 배우든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알려준다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죠. 그 반면에 의상은 갔죠. 당나라로 갔죠. 자, 얘기가 딴 데로 빠졌네요. 자, 의상은요, 이 사람도 원효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체계화시켰고 또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고승입니다. 그래서 원흉사상과 원흉사상과 화엄사상을 제시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일즉다 다즉일, 그죠?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여럿, 여럿이 곧 하나라는 원흉. 원흉이 뭐예요? 원이 서클, 원이고 융은 융화한다, 융합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원흉 사상은요, 나중에 전제 왕권 도구로 사용되죠. 그죠? 신라가 통일하면서 이제 모든 걸 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제 왕권의 도구가 되었다. 또 관음신앙과 아미타 신앙을 통해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또 화엄령을 전수하여 교단을 정비하고요. 경북 영주에 부석사를 건립했다. 또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화엄일승 법계도. 자, 그 다음 해초가 있네요. 해초. 이 사람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쓴 기행물 남겼죠. 왕후 천축국전. 왕후 천축국전. 왕은 뭐예요? 갈 왕자. 갔다. 어디를? 5개. 어디? 천축국. 천축국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5개 인도 나라를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27년. 그러면서 이 책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8세기 무렵, 이 8세기 무렵 그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그 문물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나중에 19세기 후반인가, 20세기 초인가, 아무튼 프랑스 펠리오라는 사람이 두낭석굴 사원에서 발견했습니다. 두낭석굴 사원. 두낭석굴 사원은 중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은 이 왕후천축국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 당의 고승인 현장의 제자로서 독자적인 유식론을 확립했고요. 나중에는 이런 유식론이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진표. 금산사를 중심으로 법상종을 전파했다. 금산사는 김제, 전북 김제 있죠? 그 김제에 있는 금산사예요. 금산사니까 뭐가 떠올라요? 금산사. 떠오르는 거 없나요? 있죠. 후삼국대 있죠. 후삼국대 견훤이 맏아들 신검한테 쫓겨나면서 금산사에 유폐되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그 금산사네요. 자, 신라 중대 때는요, 이 교종이 융성하고요, 교종이라는 것은 가르칠 글자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중시했던 귀족 불교를요,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라 중대 때 융성하고요, 5교로 정립됐어요. 5교. 그래서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이 있습니다. 특히 화엄종과 법삼종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렇다면 신라 하대 때는 뭐가 유명합니까? 선종이죠. 신라 하대 때는 선종이 유입되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선종이 유행하고 또 선종이 구산 선모인에서 9개 세력이 등장하죠. 뭐 수미산파, 가지산파, 무슨 파, 대파, 쪽파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선종은 뭐예요? 선종은 귀족 불교가 아니라 서민 불교죠. 참선을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경전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선종이 나중에 농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특징, 호국적이고 현세 구복적이다. 신라 왕실과 부처를 동일시했다. 왕즉불. 불교 수용이 삼국 중에서 불교 수용이 가장 늦은 나라가 신라예요. 왜냐? 그 이유는 기존의 전통신앙과 귀족 세력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고구를 통해 들어왔지만은 이 불교가 확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 이유는 귀족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다가 결국 법부왕 때 2차돈의 순교로 결국 공인이 되죠. 2차돈의 피를 봐서야 결국 공인된 겁니다. 예. 그 희생양이죠, 2차돈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구도에 불교 승려에 대한 것을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그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역, 자장은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세속 5개를 가르쳤다. 이것은 이제 원강이죠. 니은, 원효는 대승기신 논소와 금강산매 경론을 저술했다. 맞는 거네요. 디귿, 원칙은 하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했다. 원칙이 아니라 화엄종은 의상입니다. 리을,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맞네요. 그 답은 니은과 리을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니은과 리을. 그 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10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인물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 지엄의 문화에서 현수와 더불어 화엄종을 연구하고 기획했다. 국가 지원을 얻어 부석사를 짓고 화엄의 교종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누굴까요? 화엄종, 부석사. 그럼 누구죠? 의상이죠? 의상. 2012년도 국가직 문제에서도 의상이 나왔죠? 답은 그거였죠. 화엄일승 법궤도를 지었다. 그게 답이었죠. 그 의상이 잘 나오네요. 의상입니다. 1번. 진골 귀족 출신으로 원흉 사상을 설파했다.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2번. 여러 종파의 사상을 융합하는 화쟁 사상을 주장했다. 원효입니다. 원효. 그 원효는 화쟁. 그래서 책이 뭐예요? 신문 화쟁론 그거잖아요. 원효입니다. 화쟁은 불교를 더 통합했다는 겁니다. 3번. 아미타 신앙을 보급해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원효입니다. 4번. 중간파와 유식파의 대립 문제를 연구해 일심사상으로 체계화하였다. 일심사상. 원효입니다. 2, 3, 4번은 다 원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이 2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